저는 지금 20살인데요. 10년 전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삼촌이 자기 조카인 친구를 심부름 보내놓은 뒤 집에 저와 단둘이 있게 되자 저를 무릎 위에 앉히고 신체 이곳저곳을 만졌어요. 당시 어렸기도 했고 무섭기도 해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는데요. 아직도 그 친구와는 연락을 하며 지내는데 아주 큰 상처로 남아있어서요. 그때 그 성추행을 이제 와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13세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10년 지난 일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현재 20살이라고 하셨으니까 10년 전이면 10살 아주 어린 나이에 성추행을 당한 그렇죠. 기억이 예, 있으신 네. 겁니다. 근데 그 어릴 때 당시에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더 드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좀 성범죄를 사소하게 본다는 좀 인식이 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뭐 아무래도 특히 이제 아동 같은 경우에 네.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이런 신체적 접촉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좀 사소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뭐 예. 전통적으로 왜 이제 어르신들이 뭐 아이들 좀 지나가는 아이들 이쁘다고. 이쁘다 하면은 좀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하시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여지는 좀 사소하게 음. 생각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아이도 어쨌든 아이 본인이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런 불쾌한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사건들을 좀 진행하다 보면은 피해자분들이 어렸을 때 당했던 이런 성추행들은 굉장히 좀 큰 트라우마로 그럼요. 남게 됩니다. 물론 뭐 네.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성인 이후에 당한 것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오히려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이 좀 귀엽다고 해서 아니면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제 뭐 신체적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너무 이거를 좀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깝고 근데 이런 걸로 지금 이제 10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뭐 이런 어릴 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실제로도 우리 이제 어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상담자께서 당시에 경험한 추행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 같긴 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죠. 일단 뭐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이제 폭행 협박이 전제된 어떤 신체 접촉인데 네.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까지 보긴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 폭행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특히 뭐 10살 정도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뭐 잘 꼬드겨서 만진다든지 네. 네네. 수치적 접촉한다든지 그게 이제 위계고요. 아니면 뭐 약간의 이제 뭐 어른의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어른의 지위를 더군다나 이게 친구 삼촌이니까요. 삼촌이니까. 예, 그런 게 전형적인 위력이거든요. 친구 삼촌 지나가던 아저씨나 뭐 이런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 삼촌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도 다 동일하게 강제추행의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충분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13세를 기준으로 성범죄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제추행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우리 성폭법상에 그 13세 미만의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이 부분은 그 우리 성폭법상에 별도로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개정을 해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13세 미만에 대한 이런 그 강제추행, 뭐 더 심한 뭐 강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소시효를 이제 적용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공소시효 자체가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 개정된 게 2019년 정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안이라는 건 이제 개정 이후에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네. 지금 답변에 대한 설명드리면 일단 이 법안이 공소시효를 없애는 요 특별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일어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네, 대해서는 네, 공소시효가 없다. 네. 이게 또 피포인트가 될 텐데 이분은 10살에 성추행을 당했고 또 현재는 20살 성인이니까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있었을 때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건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동 성범죄의 어떤 공소시효나 네. 아동의 뭐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또 성범죄가 달라지고 진짜 이 부분은 변호사들도 굉장히 헷갈리는 그럴 부분이에요. 것 같아요. 이 공소시효나 네. 이 계산하는 게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은데, 근데 이 부분은 또 조금 다른 게 네. 그러니까 좀 재밌는 사안들이 많이 이제 도출이 됐었는데. 네. 우리 이제 성폭법 공소시효를 없애는 부분 이제 개정을 하면서 그 부칙에 이제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개정될 당시에, 그 2019년이죠. 네. 2019년에 공소시효를 없앴잖아요. 네. 이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19년 당시 없앨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네. 아직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예.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걸 이제 부칙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2019년이라고 하죠. 쉽게 예. 얘기해서. 뭐 날짜까지 지금 정확하게 할 2019년 1월 1일이라고 하면 예.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네. 그 전에 일어난 범죄인데 예. 그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일어난 범죄지만 범죄라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면 공소시효를 없는 걸로 본다. 그러면 연장이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많이 연장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좀 다르니까 물론 좀 그건 개별적으로 또 계산을 다 해봐야 되지만 네. 이제 그런 부칙이 이제 신설이 됐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분의 원래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고 예. 형사법에서는 굉장히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일,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개정이 됐어도 새로운 뭐 쉽게 얘기해서 A라는 범죄를 새로 2023년 1월 1일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이 A라는 범죄를 발생한 거는 예를 들어 2020년이다. 네. 그 경우엔 절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진짜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아. 그러면 뭐 지난 것까지 다 끌어다 이제 처벌을 그렇죠. 하려면 끝도 이 법 체계가 없으니까.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건 일단 대원칙인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소시효를 없앤다 해도 그 이후의 것만 이제 해당하는 건데 이건 특별히 네. 그래서 이제 위헌 논란이 나온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물론 성범죄자들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그 전에 이제 아동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냈어요. 네. 이게 안 되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이거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더군다나 다 없앤 게 아니고 그때까지 살아 있는 것만 이제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것만 이제 이 법에 적용을 시킨 거기 때문에 완전 공소시효가 끝난 건 아예 못해요. 못하지만 법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만 살린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지만 우리가 이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합헌이다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례도 그 부분을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따져보니까 일단은 전화 상담이 아니라서 좀 날짜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네. 현재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네. 어쨌든 현재 20살이시고 10년 전이시면 이제 10살이셨다고 네, 10살. 치죠. 네. 10살 정도 치면 이제 그럼 10년 정도 13년이죠. 네. 2013년인데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이제 7년이에요. 어머, 그러면 지났네요. 2020년 정도가 될 19년 수도 이후니까. 있고, 그러니까 발생 2020년이니까 예. 지금 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날짜를 이제 전화 상담에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아슬아슬하게 아직 살아 있는 그러네요. 거죠. 진짜 간당간당하네요. 네, 이 어려운 공식을 대입했을 때도 어쨌든 아직 좀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충분히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보통은 이제 막 10년 정도 지나면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잘 따져 보시면은 또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네. 뭐 산술적으로 지금 볼 때는 처벌이 가능한 사안. 그렇군요. 그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자, 오래전 일이어서 사실 증거는 상담자의 진술밖에 없다라면 상담자께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성범죄라는 게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진술 말고는 딱히 증거가 나올 게 그건 없어요. 맞아요. 사실 예. 뭐 어떤 뭐 사람 사이에 굉장히 내밀한 문제잖아요. 뭐 길거리에서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뭐 없으니.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됩니다. 뭐 이걸 반박하는 쪽의 진술, 그다음에 주장하는 쪽의 진술 중에 어느 진술이 맞는지는 네.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 신빙성을 따지게 되는데 뭐 그 위에 자료는 제가 볼 때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억을 환기시키셔서 이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네. 만에 하나 뭐 물적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그다음에 함께 제출을 하면 좋겠죠. 결국에 뭐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최대한 좀 기억을 환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술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이런 네. 상황에서. 그리고 뭐 이 경우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뭐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친구가 옆에 있었잖아요. 뭐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든지 네.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친구가 증언을 알고 해준다든지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은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하신 것 같고 어떤 뭐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네. 뭐 형사적으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예. 특히 이런 형사범죄,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이 아무리 성인이시라도 이 삼촌이시라는 분하고 직접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로 정치적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제 국선 변호인이 자동적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최대한 연락을 하시고 네. 본인은 이제 이 가해자하고는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시는 게 제일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굳이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추행이나 성범죄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어렸을 때 미성년자 때 당했던 이 성범죄는 평생의 이제 트라우마로 남으니까요. 특히 네. 이 부분을 너무 깊게 내가 이걸 지금 문제 삼아서 뭐 나한테도 상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주변에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는 당연한 거고 저도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미성년자 사건들도 있고 또 뭐 기타 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 이 사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피해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혼자 끙끙을 앓고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이제 도움받을 길은 많으니까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또 고민을 많이 하셨던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성범죄와 관련한 게 보통 가해자들이 친인척이나 지인인 그렇죠. 경우가 예.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용기를 못 내고 끙끙 앓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내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은 분들 주변에도 알리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상담도 받아보시고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